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권필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제 내용은 오늘 이제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주제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좀 트렌드라든지 이니셔티브들을 좀 살펴보고 그에 해당해서 이와 관련돼서 그 HDS 저희 효성과 HDS가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IT 현대화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그런 사례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앞에 오전 세션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러 사례들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딱 보면 보이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회사이죠. 그렇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회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계의 아이폰 같은 어떤 혁신을 이루는 회사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주요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운전하는 것을 떠나서 목적지로 자동으로 이동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그 이니셔티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어떤 이제 내연기관의 위주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위협을 또 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에어비앤비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택시 업계의 어떤 그 비즈니스 행태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산이라는 게 차가 사실은 없죠. 택시 업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택시를 소유를 하고 자동차라는 것을 소유를 하고 그 소유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운행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 자체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운행 그 자동차 같은 게 없습니다. 단지 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자동차의 운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줌으로써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금융 업계에서 이제 핀테크의 열풍들이 또 나오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에어비앤비하고 메리트 사례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에어비앤비 잘 알겠지만 이제 숙박 앱 사이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어떤 건물을 소유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숙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숙박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연결을 통해서 어떤 숙박의 비즈니스의 어떤 혁신을 좀 이루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가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숙박업 비즈니스인데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숙박업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메리어트하고 매출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봤었는데 2015년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 그 $1를 이제 1,000원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하나로 이제 환산을 한 건데 메리어트가 35조 정도의 이제 매출을 한 해에 이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에어비앤비가 그거를 능가하는 25조의 매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전산에 관련된 이제 전산 IT 운영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숙박업이고 IT가 중심 부서는 아니었죠. 그런데 IT 부서의 인원이 무려 1,0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서비스를 받고 단지 그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단지 5명의 운영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원상으로 보면 5명이고 1,000명인데 매출은 거의 비슷한 오히려 능가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이뤘다는 거죠. 이처럼 에어비앤비와 같이 상당히 그 디지털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운영 효율화든지 비용 절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비즈니스의 혁신과 그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대두가 되면서 메리어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옛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어떤 그 화두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꺼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MIT의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MIT 센터라는 데서 이제 발표한 이제 기존의 기업이 아날로그의 기업이 디지털로 바뀌기 위해서 어떠한 어떤 이니셔티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이제 말을 했는데 첫 번째가 그 운영과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매뉴얼로 했다라고 한다면 보다 자동화하고 타임 투 마켓 형태로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운영 효율화를 고려해서 IT를 추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 경험의 강화입니다.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몰 같은 경우이죠. 옛날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백화점이라든지 우리 마트 같은 데를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 유효했고요.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어느 지역에 내가 마트를 하고 호텔을 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선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불친절하더라도 내가 서울에 사는데 대전에 가서 쇼핑을 하기에는 그 시간과 어떤 돈이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고객들은 그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인터넷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아마 그 현재 그 폰에 깔려 있는 앱들이 쇼핑몰 앱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깔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가를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모바일에서 내가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11번가에 찾아봤더니 특정 A라는 제품이 뭐 10,000원에 팔았다는 걸 이제 확인했는데 옆에 그 예를 들어서 G마켓이라든지 쿠팡에 가보니까 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11번가를 자주 애용했다 할지라도 5,000원 때문에 바로 쿠팡이나 뭐 G마켓으로 옮겨가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되죠. 11번가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에 대한 선점 효과가 사실은 예전의 비즈니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1번가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객 경험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디지털화된 방법 체계에서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머물렀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무료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그 웹사이트, 다른 앱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전산 환경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11번가에 제가 들어갔는데 전산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전산 시스템이 너무 느려서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았는데 다른 앱을 쓰니까 빨라진다 그러면 저는 바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비즈니스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더 고객에 최적화된 어떤 비즈니스를 제공해 줬을 때 고객 경험이 강화되고 그래야지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선택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이니시티브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포브스하고 이제 이제 여러 CEO 레벨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상당히 좋은, 예전에 저희가 X86, 386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시절에 PC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내가 업무라든지 비즈니스에 적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기존에 종이로 어떤 그 보고를 받았던 거를 뭐 이제 디지털 ERP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모바일, 기존에 내가 앉아서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했던 거를 모바일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리고 내가 유연하게 어떤 근무를 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서적인 부분까지 체인지가 돼야지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당연히 단지 기술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의 조직의 어떤 혁신이나 팀워크들이 상당히 요구되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날로그화 되어 있던 것들을 모두 디지털화 했을 때 제일 처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나의 자산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성공의 열쇠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IT 부서가 단순히 지원 부서에 멈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IT 부서가 어떤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그런 부서로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IT 부서의 어떤 역량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죠.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은 우리 IT 자원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프로세서를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트너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가트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어프로치하는 방법으로 바이모달이라는 이제 그 컨셉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모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 비즈니스를 내가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앱 하나 더 개발해서 올리고 하는 걸로 끝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듣고 계시는 뭐 오픈 스택이라든지 오픈 소스, 뭐 하드,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 체인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그 운영하고 계신 ERP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계정기 기간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손실하거나 정합성이 어그러지면 비즈니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들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지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두 가지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IT 조직을 동시에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바이모달 IT를 구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디지털 비즈니스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첫 단추를 가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모달은 이제 모드 1과 모드 2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IT에서는 이제 그 비유를 한다면 이제 모드 1은 자동차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드 2는 이제 오토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승용차들은 뭐 에어백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아주 편한 그 운전 좌석 시트라든지, 그리고 뭐 에어컨, 뭐 히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MP3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장비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강화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승객이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죠. 대신에 이 자동차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이런 혼잡한 서울 시내 같은 데에서 그 러시아어에 어떻게 빨리 어떤 지점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오토바이보다는 안정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드1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모드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사실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균형을 잘못 잡으면 바로 대형 사고로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고 되게 민첩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IT에서도 지금 빨리 서비스를 오픈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첩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서비스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좀 시스템이 다운되더라도 사실은 기존의 기간 시스템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죠. 이런 두 가지의 시스템은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기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IT 제품 노후화된 장비를 개선하면서 예를 들어서 올 플래시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시면서 좀 더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더 가야 되고, 기존의 OS에 대해서도 좀 더 오픈화된 것들을 고려하시되 그러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버 벤더라든지 OS 벤더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그 운영 모델이라든지 그 도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서비스를 바로 오픈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서비스가 해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바로 접고 다른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자원에 대한 그 유연한 어떤 관리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드 2에서는 기존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오픈 스택이나 가상화 이런,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그런 다양한 이제 새로운 그 비용 모델에, 그리고 바로바로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든 게 결국은 이제 우리 IT 시스템을 좀 더 개선시키고 현대화하는 데 이제 포커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현대화는 이제 키워드로 이제 한 5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컨버지드 클라우드, 그리고 플래시,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컨버지드하고 클라우드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컨버지드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기존에는 뭐 이제 IT를 운영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서버, 샌스위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구매를 하시고 그 인티그레이션해서 이제 구축하시는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한다면, 컨버지드 시스템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모든 IT 제품을 하나의 그 패키지화해서 이제 받으시고 나는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그 안에 깔기만 되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냉장고를 사는데 그 안에 뭐 냉매 시스템이나 그 안에 그 어떤 문이나 이런 걸 따로따로서 조립해서 사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로 조립해서 사시고 그냥 냉장고의 시스템 그대로 쓰는 것처럼 기존의 IT 시스템도 그렇게 이제 합쳐져서 쓰는 거고, 이게 결국은 클라우드의 사상과도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쪽의 사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이 수표를 상당히 많이 옛날부터 많이 썼었죠. 우리나라와 보다도 더 다르게 어떤 수표책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수표책에 이제 손으로 이제 금액을 쓰면 그게 이제 금액이 돼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는 회사가 그런 이제 종이 수표 이런 것들을 프린트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누가 수표를 쓰나요? 보통 신용카드를 쓰고, 요새는 신용카드를 넘어서 뭐 무슨 삼성페이라든지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핀테크류의 페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회사도 이제 변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선택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종이 수표 비즈니스를 떠나서 결국은 이 종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들은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금융기관과 그리고 소상공인들과의 이제 연결고리를 이제 기존에도 가져갔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연결고리에 착안을 해서 디지털 마케팅과 그리고 그 어떤 금융 서비스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과 그리고 파이낸셜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을 했을 때 이쪽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금융기관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든지 어떤 페이먼트 어떤 정보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이 회사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저희의 이제 히다치 클라우드 시스템 중에 하나인 이제 유니파이드 컴퓨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전략 워크숍을 진행을 하셨고, 이제 매니지드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UCP 솔루션을 선택을 하셔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운영을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턴키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포함했는데, 여기에 주요 구축 내용은 서비스 레벨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카탈로그 기반의 어떤 과금 모델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변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까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디지털 마케팅의 어떤 그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롭게 확장하거나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쓰였던 이제 제품이 이제 저희 UCP 제품이라고 하고 있고요. 6000, 4000, 2000, 1000 그 급별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뭐 SAP라든지 오라클, 뭐 하둡, 다커, 뭐 오픈 소스라도 이것을 깔아서 이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히다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고 해서 완전히 턴키 방식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완전히 그 기업 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래시입니다. 빠르게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오플래시 키워드라는 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기존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기업의 민첩성도 실현해 줄 수 있고 경쟁력 확보도 되고, 또 플래시가 상대적으로 그 덴서티라든지 그리고 전력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운영 비용 절감이라든지 단순화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가트나에서도 2020년까지는 50%의 데이터 센터는 메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올플래시로 다 적용을 할 것이다 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의 사례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LS 전선의 사례입니다. LS 전선에서 이제 노후화된 이제 SAP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AP 하나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2030년인가요? 2028년까지 SAP 하나로 이제 다 대개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SAP 하나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만 교체를 하자는 이제 그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RFP를 내셨는데, 기존의 그 시스템에서 좀 더 많은 IOPS와 응답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올플래시로 제공을 하라는 이제 RFP 요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추가적으로 플래시로 하지만 스토리지의 안정성과 그리고 무중단 마이그레이션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하드디스크 기반의 이제 하이엔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의 이제 올플래시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게 됐고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성능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기존에 이제 하드 디스크가 208개, 300기가짜리 208개로 이제 현재 구성이 되어 계셨는데, 플래시로 바꾸시면서 단지 17개, 6.4테라짜리 17개로 바꾸게 되셨고요. 평균적인 옥라인 응답 시간은 2배 정도 향상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배치 작업 같은 경우에는 4배 이상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용량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60테라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240테라까지 압축까지 적용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뭐 플래시에 관련돼서는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히다치가 사실은 그 스토리지 업체에서는 가장 많은 그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른 벤더 같은 경우에는 범용 SSD를 가지고 기존의 그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레트로핏을 해서 그냥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를
단순히 그냥 SSD만 꽂아서 이제 제공을 하는 형태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래시 모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전용의 SSD를 직접 개발을 했고요. 그 SSD를 통해서 기존의 컨트롤러의 어떤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플래시의 성능을 가속화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LS 전선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병원 사례인데요.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가 지난 주말인가 아마 강타를 했었죠. 근데 랜섬웨어에 이게 이제 대응하는 솔루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토리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 기반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 나스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나스가 그 랜섬웨어에 노출이 되게 되면 모든 파일이 다 암호화되고 이게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의사들 이제 자리에 있던 PC에 있는 파일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해야 되는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HCP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백업리스의 오브젝트 기반의 이제 그 스토리지 기반을 구현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오토로 이제 버저닝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면서 파일이 저장되더라도 감염되더라도 기존의 그 전 버전의 내용이 그대로 보존됨으로써 아무리 랜섬웨어 공격을 받더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백업을 하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개념을 이제 소개해드리면, 여기에 보면 협업하고 자동 백업하고 이제 모바일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HCP 애니어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바일에서나 PC에서나 동일한 데이터를 내가 클라우드 디스크 공유 같은 개념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협업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내가 안전하게 다른 업무하는 사람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 백업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백업을 안 하더라도 HCP 애니어에 백업이 적용이 되어 있는 폴더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HCP 애니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저희의 컨텐트 플랫폼에 이제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지원하는 이제 어떤 통합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사례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공장의 사례이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어떤 공정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것들을 엑셀 차트라든지 이런 거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의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해서 IoT 센서를 적용하고 각 공정마다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분석 예측을 통해서 어떤 수율 관리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그 장애 관리나 어떤 불량품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개념도고요. IoT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희의 펜타오 데이터 수집 변환 툴을 통해서 이제 통합을 하고, 이것을 다시 이제 뭐 저희 펜타오 분석 시각화 툴을 이용해서 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오픈 소스 기반의 이제 맵알이라든지 R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하셔서 이제 이런 개선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결국에 기존에 이제 저희 히다치 데이터 시스템과 효성이 이제 추구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기존의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있든지 아니면 기존의 기간 시스템에 있든지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 히다치 컨텐트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다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서치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5가지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적화 부분을 먼저 최적화 민첩화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컨버지나 클라우드의 시스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프라이빗으로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로 이제 가시는 방법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올 플래시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적용하셔서 어떤 랜섬웨어의 프로텍팅 할 수 있는 백업리스 환경을 구현하시고,
그리고 또 모빌리티 데이터, 내가 어디에서 있던지 간에 나의 데이터는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분석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고 또 프로젝트를 해 나가신다면 성공적인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